해시태그 그림 속의 약속. 서울시민미술관 한쪽 벽면에 걸린 낡은 풍경화 한 점. 벚꽃이 흩날리는 나무 아래 환하게 웃고 있는 모녀의 모습. 78세의 한정수는 그 그림 앞에서 50년 만에 멈춰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쳐 쓰고 캠퍼스 구석을 들여다본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서툰 필체로 쓰인 글씨, 엄마 약속 지켜줘. 그것은 7살 딸 미라가 실종되던 날 함께 그렸던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그림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찾아 헤맸던 그림이 어떻게 여기 있는 걸까요? 미라는 어디로 간 걸까요? 그리고 이 그림이 품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한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찾아온 딸과의 약속. 그 약속은 시간의 경계를 넘어 기적처럼 이어집니다. 붓끝에 담긴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마침내 완성되는 이별의 순간까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와 어떤 약속을 나누셨나요?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저는 평생 그림을 그리며 살아왔어요. 처음 붓을 잡은 건 16살 때였죠. 시골 마을 작은 교회 벽에 그려진 천사 그림을 보고 반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부모님은 반대하셨지만 저는 끝까지 미술을 공부했고 25살에 초등학교 미술교사가 됐습니다. 남편을 만난 건 학교에서였어요. 그는 국어 선생님이었고 조용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죠. 우리는 이듬해 결혼했고 3년 뒤 딸 미라가 태어났습니다. 미라는 제 꿈이었어요. 큰 눈망울에 환한 웃음을 가진 아이였죠. 저는 미라에게도 그림을 가르쳤어요. 아이는 색연필을 쥐면 신이 나서 온 집안을 도화지처럼 만들었습니다. 1968년 봄, 미라가 7살 되던 해였어요. 학교에서 봄 소풍을 간다는 소식에 미라는 며칠 전부터 들떠 있었죠. 소풍 전날 밤, 아이는 제 품에 안겨 물었습니다. 엄마, 내일 벚꽃 정말 많이 필까? 그럼 바람 불면 꽃비가 쏟아질 거야. 우와, 그럼 우리 그림 그리자. 엄마랑 나랑 벚나무 아래서.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김밥을 쌌고 미라는 새 원피스를 입고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소풍지는 마을 뒷산 벚나무 숲이었어요. 봄바람이 불 때마다 하얀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죠. 아이들은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놀았고 저는 미라와 함께 큰 벚나무 아래 자리를 잡았습니다. 도화지를 펼치고 물감을 꺼냈어요. 미라는 파란 하늘을 칠했고 저는 벚나무를 그렸죠. 우리는 서로를 그렸어요.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녀의 모습을요. 엄마, 이 그림 우리 집에 걸어두자. 그래, 거실에 크게 걸어놓을까? 그럼 매일 볼 수 있잖아.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김밥을 먹었어요. 미라는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러 갔고 저는 다른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이들이 모여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무심코 돌아봤는데 미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라야. 제가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숲을 뒤졌지만 미라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미라를 본 사람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본 건 벚나무 숲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다고 했죠. 경찰이 출동했고 마을 사람들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밤새도록 산을 뒤졌지만 아무 흔적도 찾지 못했어요. 미라가 입었던 원피스도 신발도 아무것도요. 함께 그렸던 그림마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며 울었습니다. 경찰은 유괴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미라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벚나무 숲속에서 미라가 저를 부르는 꿈이었죠. 엄마, 여기 있어요. 왜 안 와요? 하지만 제가 달려가면 아이는 사라지고 저는 텅 빈 숲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곁을 지켰지만 저는 이미 반쯤 무너져 있었어요. 학교는 그만뒀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그림도 그리지 못했어요. 붓을 잡으면 미라의 얼굴이 떠올라 손이 떨렸죠.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저는 미라를 잊지 못했어요. 남편은 언제나 제 곁에 있어줬지만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라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입 밖에 꺼내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10년 전이었습니다. 오랜 투병 끝에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순간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여보, 미안해요. 미라를 찾아주지 못해서.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저 먼저 가지만 당신은 꼭 행복해야 해요. 미라도 그걸 바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자식도 없고 친구도 거의 없었죠. 저는 시골 작은 집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가끔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저는 그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저는 매일 같은 풍경을 그렸습니다. 벚나무 아래 웃고 있는 모녀의 모습을요. 수백 번, 수천 번 그렸지만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기억 속 그 그림만큼 아름답지 않았죠. 어느 날 라디오를 듣고 있었어요. 음악이 흘러나오다가 뉴스 멘트가 들렸습니다. 분실된 한국 근대화 작품 특별전이 서울시민미술관에서 개최됩니다. 오랜 세월 잊혀졌던 작품들이 복원돼 전시될 예정입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봐야 할 것 같았죠. 며칠 뒤 저는 오랜만에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지만 꼭 가고 싶었어요. 미술관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았고 전시장은 조용했어요. 저는 천천히 그림들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풍경화들, 인물화들, 정물화들이 벽에 걸려 있었죠. 그림들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품고 있었어요. 한참을 걷다가 한쪽 구석에 멈춰 섰습니다. 작은 그림 한 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나무 아래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녀.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림 앞으로 다가가 안경을 고쳐 썼어요. 캠퍼스 구석, 어린아이의 서툰 필체로 쓰인 글씨가 보였습니다. 엄마, 약속 지켜줘. 손이 떨렸어요. 이건 미라의 글씨였습니다. 틀림없었어요. 50년 전 그날, 우리가 함께 그린 그림이었죠. 어떻게 이 그림이 여기 있는 걸까요? 저는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도 못했어요. 근처에 있던 미술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이 그림 어디서 온 건가요? 익명의 기증자분이 보내주셨어요. 자세한 내역은 없고요. 기증자가 누군지 알 수 없나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그림은 최근에 복원된 작품이에요. 복원 작가 정보는 안내판에 적혀 있습니다. 저는 안내판을 봤어요. 복원 이도현. 저는 그 이름을 적어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림 생각뿐이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도현이라는 화가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은 잘 모르지만 동네 도서관에 가서 사서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며칠 뒤 화가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이도현 화가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한정순이라고 합니다. 시민미술관에 전시된 그림, 벚나무 아래 모녀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을 복원하신 분이 화가님이시죠? 아, 네, 맞습니다. 그 그림 때문에 연락하신 건가요? 혹시 직접 만나 뵐 수 있을까요? 꼭 여쭤볼 게 있어서요.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흔쾌히 만나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며칠 뒤 그의 작업실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작업실은 서울 외곽 작은 건물에 있었습니다. 저는 또 긴 버스를 타고 갔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간절했죠. 작업실 문을 열자 물감 냄새가 났습니다. 벽에는 여러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도현은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다정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의자에 앉으며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그 그림 어디서 온 건가요? 정확히는 저도 몰라요. 미술관에서 복원 의뢰가 들어왔을 때 이미 그림은 기증된 상태였거든요. 원래 주인을 아시나요? 아니요. 기증자가 익명이라서요. 다만 그림을 복원하면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이상한 거요?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을 뒤지더니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림의 확대 사진이었어요. 여기 보세요. 나무 아래 이 부분 덧칠된 흔적이 있어요. 자외선으로 조사했더니 이름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감춘 것처럼요. 무슨 이름인데요? 미라.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혹시 이 그림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50년 전에 딸과 함께 그린 거예요. 그날 딸이 실종됐고 그림도 함께 사라졌죠. 도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혹시 따님 이름이 미라예요? 한미라. 도현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림을 복원하면서 정말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물감이 스스로 스며드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빛이 닿으면 색이 살아나는 것 같았고요. 마치 그림이 살아있는 것처럼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그림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복원하는 내내 누군가 제 곁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도현의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림이 살아있다니 믿기 어려운 말이었지만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혹시 그림을 더 자세히 조사할 수 있을까요? 가능해요. 미술관에 요청하면 될 것 같은데요. 도현은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다시 미술관에서 만났어요. 도현은 특수 장비를 가져왔고 그림을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외선을 비추자 캠퍼스 곳곳에 숨은 글씨가 드러났어요. 대부분은 희미했지만 한 문장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엄마, 꽃비 내리는 날 벚나무 아래로 와요. 저는 그 글씨를 보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미라가 쓴 거예요. 분명히요. 하지만 어떻게 50년이 지난 지금 제게 메시지를 보내는 걸까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도현이 물었지만 저도 몰랐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미라가 저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꽃비 내리는 날, 벚나무 아래. 그건 미라가 실종된 그 장소를 말하는 게 틀림없었어요. 하지만 그곳은 이미 오래전에 도시 개발로 사라졌죠. 저는 옛날 지도를 꺼내 그 장소를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그 자리에는 작은 공원이 생겨 있었어요. 이름은 미라 어린이 공원. 누가 딸의 이름으로 공원을 만든 걸까요? 저는 다음 날 바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은 조용했어요. 아이들 놀이터와 벤치 몇 개가 있었죠. 저는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옛날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여기가 맞아요. 예전에 벚나무가 있던 자리였죠. 지금은 나무가 베어지고 표지석만 남아 있었어요. 미라 어린이공원 마이너스 1975년 건립. 누가 이걸 만든 걸까요? 저는 공원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물어봤습니다. 이 공원은 익명의 기부자가 만들었다고 해요. 자세한 내역은 남아있지 않고요. 또 익명이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저는 공원을 구석구석 살펴봤어요. 벤치 뒤, 나무 밑, 놀이터 모래밭까지요.
한참을 걷다가 낡은 벤치 밑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흙에 반쯤 묻혀있는 나무 상자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냈습니다. 자물쇠는 녹슬어 있었지만 쉽게 열렸어요. 상자 안에는 2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미라가 즐겨하던 머리핀 하나, 그리고 낡은 스케치북이었죠. 저는 스케치북을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첫 장에는 우리 가족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미라.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다음 장에는 벚나무 아래 그림이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그렸던 바로 그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장은 달랐어요. 늙은 여자가 벚나무 아래 혼자 앉아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죠. 그건 저였어요. 지금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미라가 이걸 그릴 수 있었을까요? 아이는 7살이었는데 어떻게 미래를 알았을까요? 저는 손이 떨려 스케치북을 놓칠 뻔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엄마, 나랑 약속했잖아. 봄이 오면 다시 만나기로. 저는 그 글을 보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약속. 우리가 무슨 약속을 했었나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날 아침 소풍 가기 전 미라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우리 매년 봄마다 여기 오자. 약속이야. 그래, 약속할게. 저는 그 약속을 잊고 있었어요. 미라가 사라진 뒤로 저는 이곳에 다시 오지 못했죠. 너무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미라는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스케치북을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봄바람이 불고 있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스케치북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그림 속 미래의 제 모습, 그리고 약속. 저는 도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화가님,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무슨 일이세요? 그림을 다시 보고 싶어요. 함께 가주실 수 있나요? 도현은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미술관에서 만났어요. 저는 스케치북을 가져갔고 도현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따님이 그린 건가요? 네, 틀림없어요. 도현은 스케치북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이상해요. 이 그림들, 물감 성분이 특이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변색이 거의 없어요. 무슨 뜻이죠? 보통 50년 된 그림이라면 색이 많이 바래야 하는데 이건 마치 어제 그린 것처럼 선명해요. 그리고 이 그림, 벽에 걸린 그림과 완전히 똑같아요. 저는 벽의 그림을 다시 봤습니다. 정말 똑같았어요. 붓터치 하나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죠. 혹시 따님이 2번 그린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날 딱 한 점만 그렸어요. 도현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혹시 이 그림이 시간을 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시간을요? 네, 마치 그림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통로 같은 느낌이에요. 복원할 때도 느꼈거든요. 이 그림엔 뭔가 특별한 힘이 있어요. 저는 도현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림이 시간을 잇는다니 믿기 어려웠지만 다른 설명이 없었어요. 미라가 어떻게 미래를 그릴 수 있었는지, 그림이 어떻게 50년을 버텼는지 모든 게 설명이 안 됐죠. 스케치북에 뭐라고 적혀 있었죠? 꽃비 내리는 날 벚나무 아래로 오라고요? 네. 그럼 그날을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요? 벚꽃이 필 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봄이 오기까지 한 달 정도 남았어요. 저는 그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몸은 점점 안 좋아졌지만 마음만은 간절했습니다. 벚꽃 소식이 들려왔고 저는 공원으로 갈 준비를 했어요. 도현도 함께 가겠다고 했죠. 벚꽃이 만개한 어느 화창한 봄날, 우리는 미라 어린이 공원에 갔습니다. 새로 심은 벚나무들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죠. 저는 옛날 벚나무가 있던 자리, 지금은 표지석이 서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돗자리를 깔고 앉았어요.
품에는 그림과 스케치북을 안고 있었죠.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도현이 물었지만 저도 몰랐어요. 그냥 여기 있으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옛날을 떠올렸어요. 미라와 함께 그림을 그리던 그날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눈처럼 쏟아졌어요. 저는 그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품 안의 그림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림이 빛을 내고 있었어요. 은은한 빛이 캔버스에서 새어나왔죠. 저는 깜짝 놀라 그림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림 속 모녀가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거 봐요. 도현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앞에 어린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미라야?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그 목소리는 5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죠. 미라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정말 너니? 내가 어떻게 여기? 엄마가 나를 불렀잖아요. 그림을 통해서요. 미라는 제 곁에 앉았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7살 때 모습 그대로요. 나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 숲에서 길을 잃었고 결국 돌아오지 못했죠. 하지만 엄마가 나를 잊지 못해서 그림 속에 남게 됐어요. 무슨 소리니? 그게 무슨? 엄마가 매일 나를 그리며 울었잖아요. 그 그리움이 나를 이곳에 붙잡았어요. 그림 속에서 엄마를 기다렸죠. 저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제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약속 지켰잖아요. 봄이 왔고 우리 다시 만났어요. 미안해, 미라야.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내가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어. 괜찮아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나는 행복했어요. 그림 속에서 엄마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미라는 스케치북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그린 거 봤죠? 늙은 엄마 모습이요. 어떻게 그걸 그릴 수 있었니? 그림 속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흘러요. 나는 엄마의 미래를 볼 수 있었어요. 엄마가 혼자 여기 올 거라는 걸 알았죠.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제 품에 안겼어요. 50년 만에 느끼는 딸의 온기였습니다. 엄마, 이제 나를 보내줘요. 뭐라고? 나는 너무 오래 머물렀어요. 엄마 때문에 떠나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 엄마가 행복해지면 나도 쉴 수 있어요. 안 돼. 이제 겨우 만났는데 또 보내야 한다니. 엄마, 나는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엄마가 웃는 걸 보고 싶어요. 그럼 나도 편히 갈 수 있어요. 미라는 제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약속해요, 엄마. 이제 울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럼 우리 나중에 또 만나요. 미라야. 아이는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점점 흐려졌어요. 벚꽃잎이 아이를 감쌌고 빛이 점점 사라졌죠. 엄마, 사랑해요. 그 말을 끝으로 미라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도현이 제 어깨를 잡았지만 저는 한참을 울어야 했습니다. 품 안의 그림을 보니 다시 평범한 풍경화로 돌아가 있었어요. 하지만 구석에 있던 글씨는 사라지고 새로운 글씨가 생겨 있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이제 행복하세요. 저는 그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슬펐지만 동시에 평온했어요. 50년 동안 제 가슴을 짓눌렀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죠. 도현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미라가 웃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도현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그림을 미술관에 기증하고 싶어요. 제목을 붙여주세요. 그림 속의 약속이라고요. 좋은 제목이에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현은 그림을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저는 스케치북만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미라가 그린 그림들을 가끔 보고 싶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슬픔에 갇혀있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그림을 그렸고 동네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죠. 교회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올 때마다 저는 미라 어린이 공원에 갔어요. 벚꽃이 필 때면 그곳에 앉아 옛날을 떠올렸죠. 하지만 이제는 울지 않았습니다. 미라가 행복하길 바랐고 저도 행복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미라가 나타났어요. 이제는 어른이 된 모습이었죠. 엄마, 잘 지내셨어요? 그래, 엄마는 이제 괜찮아. 다행이에요. 나도 이제 편히 쉬고 있어요. 그래, 잘 됐다. 미라는 제 손을 잡고 어딘가로 데려갔습니다. 밝은 빛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곳에는 남편도 있었죠. 여보, 오래 기다렸어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이제 함께 가도 돼요, 엄마. 미라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네 이웃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어요. 손에는 벚꽃 한 송이를 쥐고 있었죠. 도현은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찾아왔습니다. 관 옆에는 그림 속의 약속이 놓여 있었어요. 그는 그림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 그림은 다시 미술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시실 한쪽 벽면에 걸렸죠. 안내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림 속의 약속 마이너스 작가 미상 마이너스 한 어머니와 딸이 나눈 50년의 약속을 담은 작품. 사람들은 그림 앞을 지나가며 잠시 멈췄습니다. 누구는 눈물을 흘렸고 누구는 미소를 지었죠. 그림은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한 소녀가 미술관에 찾아왔어요. 10살쯤 돼 보이는 아이였죠. 소녀는 그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엄마, 이 그림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래? 어디서? 꿈에서요. 할머니가 나타나서 이 그림 앞으로 오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진지했어요. 손목에는 낡은 머리핀을 차고 있었죠. 그날 밤 미술관 경비원은 이상한 일을 목격했습니다. 폐관 후 순찰을 도는 중이었는데 그림 속의 약속 앞에서 빛이 새어나왔어요. 경비원이 다가가 보니 그림 속 벚나무 아래에서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중년 남자, 그리고 어린 소녀.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경비원은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보니 평범한 그림이었죠. 하지만 바닥에는 벚꽃 한 송이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림 밖으로요. 경비원은 그 꽃을 주워들었습니다. 생생한 벚꽃이었어요. 방금 핀 것처럼 싱싱했죠.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한 일도 다 있네. 하지만 그는 그 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고 순찰을 계속했어요. 그림은 여전히 그곳에 걸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가고 계절이 바뀌어도 그림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가끔 특별한 날에는 그림이 빛을 낸다고 합니다. 봄이 오면 벚꽃이 필 때면요. 그림 속 모녀는 여전히 웃고 있고 약속은 계속 이어집니다.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서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림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사랑을 담는 그릇이라고요. 그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계속 살아간다고요. 한정순과 미라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끝나지 않았어요. 그림이 있는 한 그들의 약속은 계속될 테니까요. 오늘도 누군가는 그 그림 앞에 서서 자신의 약속을 떠올립니다. 누구와 나눴던 혹은 지키지 못했던 약속들을요. 그리고 조용히 다짐하죠. 이제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림 속의 약속은 그렇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나눈
시간을 넘어서는 약속들의 이야기로요. 벚꽃이 지고 또 피어나듯이 약속도 그렇게 이어집니다. 끝나지 않는 봄처럼 영원히요.